예,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아젠다 먼저 보기로 하고요. 강의 아젠다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고, 예, 출장 정규화 진도 나가기로 했는데, 예, 수요일 날 7.1절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건의사항 지난번에 있었죠. LMS 과목별 초기 화면에 대시보드처럼 분류된 글이 서너 개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산원에 전화해가지고 담당자랑 통화하고, 그다음에 전산 원장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이게 학교 측 얘기를 들었더니 LMS,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이 LMS 사이트가 우리 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LMS를 만드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한테 이 솔루션을 사서 우리 학교에 설치를 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은 학교 자체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청한 그 요구사항들을 학교 측에 받아서 가능하다면은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한테 얘기가 돼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또 우리 수업하다가 다른 그런 LMS 사이트 건의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꾸 발전할 수 있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도를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절, 예, 그 이상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죠. 어 그 학생 수강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을 경우에 어 새로 그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기존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당연히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테이블을 한꺼번에 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이상 현상이라고, 애노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노말리를 없애게 테이블을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테이블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태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잖아요. 어 기존에 인제 뭐 테이블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뭐 테이블이 너무 복잡하다든지 그러면 임의로 테이블을 쪼개고 이렇게 됐는데, 네, 뭐 테이블을 구성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7 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7 장이 이제 그만큼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챕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이론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함수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종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 함수라는 말을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죠.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아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오래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함수 어떻게 정의하나요? 뭐 채팅창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 볼까요? 네. x에 대한 y에 대한,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예. 요원이가 쓴 내용이
저기 보면 이제 XY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함수라는 거를 찾아보면 정의를 하는 거를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을 XY를 약간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정의역의 한 원소에 X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의역의 한 원소가 X가 되는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이게 Y죠. 그죠? 예. Y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오직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 어떻게?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가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 값이 Y에 대응되는 것 이렇게 씁니다. 지원이가 쓴 X에 대한 Y의 대응 이런 표현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Y equal fx라고 말을 하고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X가 되고요. 네. 공역, 치역이라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Y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X를 예 뭐라고 부릅니까? Y를 뭐라고 부릅니까? F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런 표현들이 요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X를 독립변수라고 그러고요. Y를 X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속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F를 펑션,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Y축이 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X1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Y1이라는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표로 따지면 2차원 좌표로 따지면 X1, Y1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X1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예 Y1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이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음 어떤 F라는 함수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예 Y 값을 찾아보면은 두 군데 생기게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렇게. 그리고 Y1, Y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예 정의역 X1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구분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X의 값에 대해서 값이 유일한 것 이것이 인제 함수고 유일하지 않은 것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제 이런 함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이 7 장의 함수 종속성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그 수학적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함수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X의 값이 정해지면 X의 것이 어떤 것이 하나 있으면 Y 값은 그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X를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개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어 이 학생 수강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 이 지금 속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 개의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x1, x2, x3 이렇게 변수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함수에서 변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x1, x2와의 관계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x1, x2가 과연 어느 게 독립변수고 어느 게 종속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번호와 학생 이름 이런 거 두 개를 하나 생각을 해 봅시다. 네, 학생 번호가 있고요. 학생 이름이 있어요. 학생 번호, 그럼 이거는 학번이니까 학번은 유일합니다. 학번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 그러면 학번 설계를 잘못하고 학번 부여를 잘못한 거 아예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러면은 학생 번호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501번이라고도 딱 불렀어요. 그러면 그 학번은 무조건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501번은 이 둘과의 관계에서 501번은 독립변수가 되고요. 501번에 해당하는 이름은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둘과의 관계를 따지자면.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요거를 만약에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면 이런 화살표의 관계가 성립하고 A는 B를 결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B는 A의 종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종속적이다, 결정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특히 예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수학 기호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A가 되고 이렇게 B는 F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인제 A를 결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종속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함수라는 표현을 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종속성,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속성을 살펴봤을 때 특 A라는 속성이 B라는 속성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 가지고 화살표 관계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관계가 성립하면은 종속한다, 결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화살표 관계가 결정되는 앞에 있는 속성을 결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테이블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다 중요하지만 관계를 그릴 때 관계를 잘 형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을 쪼갤 때 가장 신경 써서 쪼개야지 되는데 그 쪼개는 기준이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테이블에서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관계상의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거를 좀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 이 학생 번호, 학생 이름이 있어요. 학생 이름 여기 학생 번호, 학생 이름 요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밑에다 인제 위에 있는 거를 각 속성을 밑에다가 인제 저렇게 그렸어요. 쭉 속성만 동그랗게 네모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화살표가 성립하지 않느냐 인제 그런 거를 따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학생 번호에서 학생 이름으로 이런 화살표 관계가 성립하냐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학생 번호가 하나 학번이 딱 정해지면 학생 이름이 거기에 자동으로 딱 정해지는 건가? 유일하게 하나만 딱 있는 건가? 어떤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거는 그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어 놓고 네 동그라미를 쳤고요. 여기는 동그라미를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 번호와 주소와의 관계는 학생 501번 학번이면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가 유일하게 딱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것도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럴 때 학생 번호는 주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소는 학번의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학생 번호는 주소의 결정자이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름 이제 학번을 가지고 계속 일단 얘기를 해 볼게요. 학번이 누구를 학번을 딱 부르면 그 학번에 해당하는 학과가 딱 나옵니까? 어떤 것 같아요? Yes, no. 잘 안 들리나요? 학번에 따른 학과인가? 이 테이블에 보면 맨 첫 번째 컬럼이 인제 학번이고 그다음에 학과는 어디 있죠? 예, 여기 네 번째 컬럼이 학과입니다. 음 501 번이라고 하는 학번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501번 학번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은 저 501번 학번은 반드시 특정 학과가 딱 정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번에 해당하는 학과가 딱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은 복수 전공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다음에 융합 전공, 융합 전공도 다 복수 전공이라고 이제 할게요. 그다음에 학과가 없이 들어온 학교도 있어요, 최근에. 자유 전공 1 학년 때. 예전에 우리 계열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계열별 자유 전공 말고 계열별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학교마다 인제 이런 약간 변형된 형태의 그 과들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모두 인제 대표학과 이런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는 그냥 당연히 과별로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 과별로 들어오고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주 전공을 가지고 인제 대표 학과로 인정을 하고 자유 전공도 우리는 자유 전공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계열이 인제 생길 거예요, 인제 몇 개. 다른 지금 우리 과학 보면 다른 과들이 몇 개 모여 가지고 계열별 형태로 인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표 학과를 하나 지정하기로 한다 인제 말이에요. 주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소도 집에 본가 주소가 있고 여기 원룸에서 뭐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주소가 2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가 뭐 원룸 아니면은 뭐 기숙사 주소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인제 있을 수가 있는데 주소가 여러 개일 경우에 대표 주소를 사용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주소를 적을 때 아예. 네. 직장 주소도 있고 집 주소도 있고 보통 이렇게 이력서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쓰게 돼 있잖아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집 주소를 쓰게 되지만 하여튼 대표 주소라고 하는 게 집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화번호도 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듀얼
넘버 핸드폰이라서 전화번호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거의 안 쓰고 하나만 쓰기 때문에 대표 번호라고 하는 게 그런,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 있고. 대표 번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다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책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설명이 잘 돼 있지는 않았는데. 예, 학번은 인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과 사무실을 봅시다. 학번과 학과 사무실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학번과 학과 사무실. yes, no. 아, 이거 약간 헷갈리려 그러죠. 이게 학번과 학과 사무실이 yes냐 no냐. yes가 1 명, no가 2명 나왔어요.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X가 됐어요. yes 하나, no 셋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 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봐요. 그죠? 학번. 학번, 예를 들어서 송여비 학번을 딱 쳤어요. 그러면 송여비 학번에 해당하는 학과 사무실이 딱 나오나요? 동환이, 윤준, 노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준이 학번을 딱 쳤어요. 예. 그러면 학과 사무실이 딱 나와요? 찾아보면? 학과 사무실이 여러 개 나오면 그거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학과 사무실이 찾아서 하나만 딱 나오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나오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하여튼 찾고 찾고 찾으면 어쨌거나 간에 나와요. 그리고 그 학과 사무실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 학과라고 자기가 어떤 과를 지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거는 yes인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가 인제 학번과 강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건 어떤가요? 학번과 강좌 이름. 학번을 딱 치면 그 사람이 듣는 강좌 이름이 하나가 딱 나와야 돼요. yes, no. 관계 종속적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화살표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생 번호를 치면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한 학기에 하나만 듣는 그런 게 아니라면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 아 이 아니라면 보통 여러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거죠. 예.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한다? 이거 문제 4 학년이나 끝에 가면 인제 어떤 학점 남아서 인제 졸업 학점 태우려고 이제 한 과목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예 뭐에 해당이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X. 여러 명, 여러 그 과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번과 강의실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인제 강좌 이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것도 여러 개의 강의실이 나오게 돼 버리고요. 학번과 성적은 어떤가요?
이 성적은 과목 성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평균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목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좌 이름하고 동일한 이유로 이것도 X가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번과 관련돼 가지고 쫙 나갔죠. 그다음에 학생 이름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학생 이름과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O인가요, X인가요? 학생 이름과 주소. 네, No. 왜 No인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No인가요? 네. 그 코멘트도 여기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룸메이트 가능성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이름이 X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이 화살표가 어디에 시작했냐면 학생 번호에서 시작을 했어요. 학생 번호에서 시작을 했고 학생 번호에 따라서 학생 이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준이라는 그 이름을 예를 들면 되는데요. 준이는 학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준이 학번을 대면 준이가 딱 나와요. 그럼 준이를 찾으면 또 뭐가 나오면 주소가 나와요. 근데 요것만 학생 이름과 학생 주소만 따로 떼면 그거는 좀 방금 전에 한 설명이 맞는데 준이하고 하시기가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 학생 번호, 학생 이름, 주소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그죠? 이 공개가 두 개만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거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요것도 네, 퀘스천 마크라고 일단 해볼까요?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모호하다. 경우에 따라서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12로 할까요? 그다음에 학생 이름에서 학과는 학생 이름에서 학과는 어떤가요? 예스 나왔습니다. 대표과 지정하에서 예스 나왔습니다. 동명이인 어떻게 처리하죠? 아, 그렇죠. 이것도 동일하죠. 그렇죠.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학생 이름과 학과만 본다 그러면 만약에 학생 이름이 여럿이다 이러면 이게 주소와 마찬가지 그렇게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이름에서 파생되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 이름이 뭐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 번호하고 묶어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특성이 있구나.'를 인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화살표가 인제 그러면 학생 이름은 그만할게요, 학생 이름. 그다음에 주소. 주소를 주소와 종속성이 있는 건 뭐예요? 주소와 학교가 종속성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주소는 학과 사무실, 강좌 이름, 강의실, 과목 성적 다 상관이 없어요, 주소는. 음. 이거는 진짜 종속적입니다, 완전 주소라는 건. 그다음에 인제 학과를 봅시다. 학과에서 또 화살표를 그을 수 있는 거를 봅시다. 학과에서 학과 사무실 화살표 그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주소도 학생 번호에 종속된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학 화살표를 직접 그은 거고요. 주소하고 학생 번호, 학번 사이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학과하고 학과 사무실 한번 봅시다. 이 공개는 화살표 그을 수 있나요? 종속적인가요? 네. 그렇죠. 학과 사무실이 없는 학과 이거 그러고 좀 이상하죠. 그죠? 학과가 정해져 있으면 학과 사무실을 반드시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예스. 그다음에 학과에서 강좌 이름 그을 수 있나요? 학과에서는 뭐 강좌 이름 여러 개니까 못 긋죠. 강의실도 못 긋고 과목 성적도 못 긋습니다. 학과는 오로지 학과 사무실만 그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사무실을 봅시다. 학과 사무실은 또 다른 거 강좌 이름 그을 수 있나요? 강의실 그을 수 있나요? 과목 성적 그을 수 있나요? 예. 안 되죠. 뭐 그럴 필요가 그다음에 강좌 이름, 강좌 이름에서 또 선을 그어 봅시다. 강좌 이름에서 강의실 선 그을 수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강의라고 하면 반드시 강의실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배정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종속 관계입니다. 강좌 이름하고 과목 성적은 어떤가요? 요거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강좌 이름하고 과목명과 과목 성적인데요. 약간 헷갈릴 수 있죠. 그죠? 되는 친구와 안 되는 친구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적어 볼래요? 그렇죠. 예. 개인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한 과목에 한 성적이 되는 거고 그냥 과목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과목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여러 성적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민하처럼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민하처럼 보면 한 사람이 한 과목 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학번과 강좌 이름을 묶어요 요렇게. 네. 도형 지우기를 없이 하는 여기 없음. 네. 학생 번호하고 강좌 이름하고 묶으면 그러면 그 과목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그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좌 이름과 과목 성적은 기본적으로 등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강의실과 과목 성적은 어떤가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학생 번호하고 학생 이름, 학번과 학생 이름 동그라미 됐고, 학생 번호 주소, 학생 번호 주소 됐고, 강좌 이름 강의실, 강좌 이름 강의실 됐고, 학과에서 학과 사무실, 학과에서 학과 사무실 됐고, 동속하지 않는 학생 이름 강좌 이름, 학생 이름 강좌 이름 이거 없고, 학과 학생 번호, 학과 학생 번호 안 우리 다 안 했죠. 네. 동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깊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야. 학생 이름 학과, 학생 이름 학과 여기 여기 이게 퀘스천 마크를 써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종속 어떤 경우는 종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종속하지 않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요 화살표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래프 그리듯이 한번 그려 봤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를 그냥 놔도 되고 지워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릴레이션 R과 R에 속하는 속성의 집합 X, Y가 있을 때 속성의 집합입니다 이거는. X의 각각의 값이 Y의 한 개의 값과 대응될 때 X는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X 화살표 Y로 표기하고 이를 이때 X는 독립변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결정자라고 말을 하고요. Y는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종속성은 보통 릴레이션 설계 때 속성의 의미로부터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화살표를 계속 그렸잖아요. 이 속성에서 저 속성으로 갈 때 과연 화살표 관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따져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속성 가지고도 하나씩 따져보고 또 이런 케이스가 어떤 상황에서는 종속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종속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를 묶으면은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요런 식으로 우리 책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그거를 하나씩 인제 따져서 설명을 해 주는 게 인제 맞는 거죠. 또 요렇게 그린 거를 다시 인제 잘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그려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 가지고 예 우리 책에는 요거를 잘 보기 좋게 인제 정형화를 시켰는데요. 정형화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지울 건 좀 지우고